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평소 취미활동으로 스쿠버 다이빙, 헬스 트레이닝, 이중격투기, 권투 등을 즐깁니다. 직장 축구 동호회에서도 미드필더로 활동 중이고요. 몸을 쓰는 운동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덕분에 다부진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같은 계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아내 또한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사귈 때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함께 운동을 즐겼습니다. 특히 아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해서 휴일만 되면 해외 및 제주도로 다이빙을 함께 다녔어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는 아무래도 생활이 쪼들리다 보니 다니질 못했지만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장모님은 저를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찾아간 날부터 제 몸을 이리저리 만지시면서 아이고 몸 좋은 것 좀 봐봐. 우리 수영 강사님보다 더 몸이 좋다니까. 우리 타임 할매들이 노망 들어서 강사님 몸을 어찌나 요리 주물딱 조리 주물딱 하는지 내가 매번 갈 때마다 남사스럽다고 인상 썼는데 우리 사위 몸을 만져보니 그 노망난 아줌매를 마음을 좀 알 것도 같으네. 어쩜 이리도 단단할꼬? 내가 사귀어본 영감 팬이들한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단단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이라 진짜 긴장을 엄청나게 하고 갔었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살갑고 다정하고 또 격없이 대해주시니 저는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장모님이 제 긴장을 좀 덜어주시려고 그런 농담을 던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참고로 장모님은 30대 초반 너무도 젊은 한창의 나이에 과부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딱 제가 결혼할 때의 나이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결혼 전 저를 처음 본 날부터 자네를 볼 때마다 잊고 있었던 우리 남편이 생각이 난다네. 참, 우리 남편도 단단하고 탄탄하고 그것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야 이런 남사스러운 말들도 서슴지 않으셨죠. 제가 결혼할 때 장모님은 50대 후반이었는데도 먹는 약 하나 없이 몹시나 정정하고 건강하셨어요. 그 나이에 긴 생어리에 리본편까지 달고 다니셨어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장모님은 그 나이 때 여자들답지 않은 스타일로 꾸미는 걸 좋아하셨고 그걸 본인의 낙으로 삼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 전부터 조금 낯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곤 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식당이라도 가면 어머니의 다소 튀는 복장과 스타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건 당연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다소 기괴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을 보고 쑥덕거리는 건 예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처가가 많이 가난하다 보니 장모님이 두른 액세서리부터 신발이 싼 티가 많이 났어요. 그것들로 과하게 도치장을 하니 제가 봐도 눈에 띄게 촌스럽고 과한 느낌이었죠. 사람들의 관심을 그냥 즐기고 누가 뒤에서 뭐라 하면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셨다면 다행인데 저희 장모님은 또 그런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셨어요. 자존심이 엄청나셨죠. 금방 당신을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나한테 미친 노인네 노망났다고 했어?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어? 왜 내 뒤에 들리게야? 그리고 뭐? 싸구려. 사람한테 싸구려라니? 그게 할 소리들이야. 내가 뭐 물건이야? 그래, 내가 두른 거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야. 그렇다고 나를 싸구려라고 평가해?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며 다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장모님과 외식이라도 한 번 할라치면 그 전에 큰 각오가 필요했었죠. 장모님은 항상 저를 만나면 자네, 나 오늘 좀 어떤가? 라고 물으셨어요. 장모님, 진짜 멋지십니다. 이렇게 제가 엄지손가락까지 치켜세우면서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꼭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자네 같은 30대 남자가 봤을 땐 나 어떤가? 어떻게 보여?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물으셨어요. 젊은 제가 봐도 어머님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그제서야 만족을 하시고 흡족해 하셨지요. 저희는 결혼할 때 혼수나 이런 거 집안끼리 다 생략했습니다.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부담될까봐 모든 걸 생략했더랬죠. 결혼할 때 자네도 알다시피 나 혼자 우리 딸이 키우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네. 이래도 괜찮다면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정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싫다면 자네에게 맞는 짝 찾아서 가게.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슬슬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잘만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직장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본인은 전업주부를 하고 싶답니다.
애도 없고 딱히 집안일 할 것도 없는데 무슨 전업주부냐고 당신이 저녁에 나 퇴근하고 와서 열첫 밥상을 차려놓을 거 아니면 적어도 애가 질 때까지는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평생 본인 엄마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해서 더 이상은 돈 벌기 싫다더군요. 당신이 장모님 뒷바라지를 했다니 무슨 말이야? 라고 물으니 저랑 결혼 전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많이 모으지 못했던 거랍니다. 도대체 그 돈들 장모님이 어디에 쓴 줄 아냐 물었더니 남자들한테 돈 갖다 주고 사기당하고를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지만 남자에 미친 여자라고 갑자기 제 앞에서 장모님 욕을 해댔습니다. 우리 엄마지만 진짜 남자에 미친이야. 우리 아빠가 그 젊은 나이에 왜 죽었는지 알아? 바로 복상사였어. 복상사. 아니 그 젊고 창창한 나이에 무슨 복상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엄마 동네에 소문난 여자였다고 하더라. 그걸 내가 20살 되던 해에 막내 고모가 이야기해주는데 그런 거짓말로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욕하고 난리를 쳤는 줄 알아? 열받아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고모가 한 말을 전하니까 엄마가 맞다더라. 고모 말이 맞대.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이야. 거짓말 아니라고 짧게 살았지만 서로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사랑을 나눈 건 죄가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래, 엄마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라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어. 그런데 우리 엄마라는 여자 그렇게 우리 아빠 보낸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매일같이 남자친구를 갈아가며 사귀더라.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한 달에 100 이상씩. 도대체 남자 만나면서 돈을 왜 엄마가 쓰냐고 물으면 젊고 멋진 남자를 만나려면 돈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 그렇다고 진짜 젊고 멋진 남자를 만났냐고? 아니 맨날 영감탱이들만 만났지. 그도 그럴게 젊은 데다가 멋지기까지 한 남자가 왜 우리 엄마를 만나겠어? 안 그래? 촌스럽고 밝히기만 하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만나겠냐고. 그 전까지는 본인 엄마에 대해 어떤 말도 딱히 안 하던 아내가 그렇게 울면서 장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토해내는 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럽더군요. 알겠다고 괜찮아질 때까지 쉬라고 말해주었네요. 아내는 고맙다면서 아기 가질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안일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게 우선이라며 아내를 다독여 주었고요. 아내가 그만둔 이후 저는 더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마다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모두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가장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누르더군요.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승진 누락될까봐, 혹시라도 다른 동기들보다 먼저 정리하고 대상자가 될까봐 더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와 그 대화쯤부터 저는 장모님과 좀 어색해졌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원망하는 장모님이니 셋이 만나는 것도 예전같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었지만 셋이 함께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넘겼던 장모님의 발언들도 다시 한번 집에 와서 곱씹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모님은 언제부턴가 이래도 충분한 연세의 일도 안 하시고 생활비가 대체 어디서 나셨는지 계속 남자들을 바꾸며 놀러 다니시기 시작하시더군요. 그것도 엄청나게 젊은 남자들을 말이에요.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 돈도 없고 늙은 저희 장모님의 어디에 반했는지 궁금해질 정도였죠. 그러다가 저희 집 주변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이 단 몇 달 만에 2억이 넘게 뛰었더라고요. 반면에 구축인 저희 아파트는 고작 1,000만 원도 오르지 않았고요. 이제라도 신축으로 평수 좁혀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에게 통장 좀 보여달라 했습니다. 통장 정리 안 해놨다고 그러길래 그럼 돈 얼마 모았냐고 물으니 정말 택도 없는 금액이 남았더군요. 심지어 제가 결혼 전 모아놓았던 비상금 약 5천만 원도 없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그 통장을 아내에게 결혼 직후 바로 주었었는데 그 통장에 겨우 340만 원이 남아있다더군요. 여기 있던 돈들 어디 갔냐 물으니 이것저것 산다고 썼고 생활비가 부족해 그 통장에서 뺏어 썼다고. 말이 되냐고 당장 통장 정리해서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화내지 말라며.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데 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달달이 장모님한테 300만원 드렸더군요. 정말 이게 주작이었음 좋겠습니다. 장모가 놀고 먹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밝혀진 거죠. 집사람한테 이게 뭐야? 당신 내 앞에서는 장모님을 그렇게 욕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장모님한테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까지 드렸던 거야? 생활비는 결혼 전 모았던 돈까지 줬다고? 도대체 왜 그랬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이건 용돈이라고 볼 수 없잖아.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어차피 지난 일이고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한테 화내지 않을게. 대신 이유라도 알자. 왜 그랬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장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장모님, 집사람이 저 몰래 여태 장모님한테 300씩 보낸 게 이제 알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화 안 낼 테니까 어디에 쓰려고 그런 큰 돈을 매달 받아가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네, 지금 그까짓 돈 몇백 때문에 나한테 전화해서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따지는 겐가?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버릇없이 군점 죄송한데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어머니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게 내가 요즘 만나는 총각이 있는데 사업하면서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고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어찌 그걸 그냥 지켜볼 수가 있겠어? 내가 빌려준 걸세. 이자까지 쳐서 나한테 꼭 갚는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게. 그 총각에게 빌려준 돈 말이에요. 아마 못 받으실 거예요. 차용증이라도 쓰신 거예요? 차용증? 아니, 연인 사이에 정없게 차용증이 무슨 말인가? 우리 약혼까지 한 사이야.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결혼이요? 그걸 믿으세요? 내가 좀 부끄러워서 아직 딸한테만 말하고 자네한텐 말을 못했는데. 나 프로포즈도 받았네. 장모님이 갑자기 안 어울리게 굉장히 수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나저나 저희 돈 이제 못 드립니다. 생활비만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시면 일을 좀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 수줍어했던 어머님은 어디로 가고 다시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돈이야 내 애인이 버는데 굳이 나까지 벌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내 나이에 무슨 일이야? 솔직히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는가? 오히려 골병 나서 병원비가 더 나오지 않겠어? 자네가 나 혼이 날 때까지만 힘 좀 써주게. 그렇게 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애인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돈 좀 보내줘. 정말 이자 제대로 쳐서 돌려주겠네.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장모님과 전화통화를 마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큰 돈을 몰래 장모님한테 보냈냐고요? 엄마가 결혼 얘기 꺼낸 건 처음인데 결혼만 성공하면 나한테 다시는 손 안 벌리고 나랑 연도 끊어준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 평생 엄마한테 끌려 살아서인지 엄마가 하는 말 다시는 안 들어야지. 엄마 지갑 노릇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꺼이꺼이 우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 또 일이 터졌네요. 장모님한테 결혼 전 집사람이 준 집사람 카드가 있었는데 돈을 안 주니 카드를 미친 듯이 긁고 다녔더군요. 절대화 안 내는 저인데 그날 카드 영수증 보고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고함 질렀네요. 카드 사용 내역 다 뽑아보니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그 나이의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대낮부터 밤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모텔을 들락거렸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줄 결혼 예물을 산 건지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몇백만 원을 일시불로 긁었더이다.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했네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결혼 비용까지 해드려야 하는 겁니까? 저희도 이세도 가져야 되고 이사도 가야 해요.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돌아온 장모님의 대답은 정말 황당하더군요. 이세를 요즘 세상에 왜 가지나? 우리 딸이랑 둘이 하고 싶은 게 다 하고 살지. 자식 낳으면 부부관계도 눈치 보며 해야 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게 한둘인 줄 알아? 저 이 소리 듣고 전화 그냥 바로 끊었습니다. 욕이 진짜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도저히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소리치며 당장 그 카드 해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공인인증서랑 비밀번호도 받아냈어요. 그때 장모한테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알겠네, 내가 양보하겠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보내줄 수 있나?
아껴 쓰겠네. 와, 이게 인간입니까? 이 문자 보고 답장으로 바로 이혼할 겁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럼 우리 딸한테 일자료는 넉넉하게 주고 헤어지게다. 이게 진짜 꿈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집사람도 황당한 게 제가 본인 엄마한테 월 100만 원씩도 안 보내주면 이혼하겠답니다. 대체 제 아내는 결혼을 무슨 생각으로 한 걸까요?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살면서 화 한 번 안 내셨던 저희 어머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내시는 걸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친형 결혼식에 본인 남자친구랑 기념일이라고 오질 않으셨었거든요. 사돈 총각 결혼식에도 안 올 때부터 알아봤다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장모님 태도는 역시 아주 대단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 전화를 절대 안 받으시고는 저희 아버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셨더군요. 다 큰 자식들 결혼 생활에 참견 마십시오. 라고요.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집을 나가더니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내가 그간 당신이 처가에 보낸 돈, 없었던 돈이라 생각해줄게. 대신 그냥 좋게 이혼하고 끝내자. 당신이랑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장모 바로 전화 오더군요. 내 딸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릴 건가? 무슨 이혼을 그리 쉽게 생각하나?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모님도 아니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장모님 딸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일하기 싫다고 해서 집안일만 하라고 했더니 늦잠 잔다고 집안 청소, 빨래, 아침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었고 퇴근하고 와도 맨날 똑같은 반찬에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줬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잔소리한 적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집보다 사위로서 못한 거 있습니까? 그쪽이야말로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들 하시네요.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거 있었습니까? 그놈의 결혼 그래요. 장모님이 만나고 계시는 그 남자랑 결혼을 진짜 한다고 칩시다. 그놈의 결혼이 자식보다 중요합니까? 자식이 당신 결혼 준비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는데도 어쩜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 부분은 나도 미안하네. 하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사위가 좀 도와주고 해야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자네도 홀시애미보다는 시부모 둘 다 정정하게 살아있으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다 내가 나 혼자 좋다고 그러는 줄 알아? 다 우리 딸이랑 사위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자네 예비 시애비 될 사람, 나이는 젊어도 재산도 많고 지금이야 좀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 돈도 잘 버니니까. 그 사람 다시 자리 잡으면 우리 내외가 10배 100배 도와주겠네. 끝까지 당당한 태도 멋지더군요. 솔직히 이건 아내 잘못도 있지만 한편으론 아내가 참으로 불쌍하더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장모 태도를 보니까 그간 이런 인간을 어미로 두고 힘들게 살아온 아내의 삶이 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오기라도 하면 좋게 이야기해볼 생각했지만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알려준 인증서 비밀번호로 아내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니 어머님 여전히 신나게 카드를 긁고 다니셨더군요. 그 와중에도 말이죠. 아무래도 장모님 댁에 있는 것 같아 장모님 댁에 찾아갔더니 장모님,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집 안에 들어가니 주방 식탁 의자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여보, 신용카드 정지시켰어? 제가 아내를 보자마자 물으니 당신은 그놈의 돈밖에 몰라? 라고 아내는 짜증을 내더니만 당신이 신용카드 찾아서 오리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내 손으로 정지 못 시켜. 이러는 겁니다. 제가 장모님께 어머님, 아내 명의 신용카드 어디 있어요? 지금 저한테 주세요. 제가 어차피 아내 공인인증서도 갖고 있어서 제 손으로 해지할 수 있는데 그냥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장모님, 본인이 어디에 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가져갈 거면 직접 뒤져서 가져가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마음 같으면 어른이고 뭐고 뒤집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솔직히 진짜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장모님 방에 들어가서 장모님 가방, 장모님 옷 주머니를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신용카드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고 재화를 표출할 곳이 필요했어요. 가방을 뒤지고 가방을 침대 위로 던지고 옷을 뒤지고 옷을 침대 위로 던지고 이런 식으로 제 화를 표출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물건들을 던지는
와중에도 혹여나 물건이 다치거나 손상될까봐 침대 위로 던졌던 소심한 저입니다. 어머니 물건을 뒤지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진짜 서랍에 온갖 성인용품에 야시시한 속옷이 가득하더군요. 그걸 보고 순간 놀라 멈칫하니 그게 웃겼는지 장모라는 여자 갑자기 빵 터져서는 웃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네도 남자는 남잔가 보네. 그거 보고 뭐가 동안개야? 와, 솔직히 정말 기분 더러웠습니다. 자기 남편을 복상사로 보내놓고 한 달도 안 돼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리며 지내온 여자다운 멘트였달까요? 진짜 저게 무슨 말인지 방군지. 이런 여자 아래에서 자란 내 아내가 정상이 아닌 건 당연하구나 싶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역겨워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거기에 계속 같이 있다가는 기가 다 빨려 나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어머님 얼굴을 슬쩍 봤는데 싱긋 웃는 모습이셨어요. 진짜 그거 보고 나오는 내내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장모님이 따라 나오셨더군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자네는 나를 이해 못하겠지. 그래, 나도 가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솔직히 말하마. 사실 나 이제는 내 또래 영감들이랑 하면 아무런 충족이 되지를 않어. 적어도 나보다 20살은 어린 젊은 남자들이랑 해야 그나마 그날은 푹 잘 수가 있어. 정말 하루라도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네. 자네가 내 마음 그래도 알지 않는가? 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젊은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돈 갖다 바치는 것도 싫으면 자네 친구나 선후배 아님 지인들이라도 나에게 소개해주면 안 되겠나? 연애까지는 안 바라네. 그냥 딱 하루만 만나게만 해주게. 서로 쿨하게 요즘 것들 말로 원나잇도 좋아. 내 나이에 무슨 로맨스고 사랑인가? 그런 것들은 바라지도 않는다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시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아내도 집에 따라와서는 그 제안을 받아주라고 했고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 그 두 모녀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을 아니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던 일을 제가 겪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요. 2번 다시 결혼은 꿈도 못 꾸겠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선 아내랑 놀아주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엔 집안 환경을 안 보고 사랑만 보고 결혼한 제 잘못이겠죠. 연애할 때만 해도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아내가 정말 좋았는데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바보였던 거죠. 그냥 이 상황 빨리 정리하고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저희 부모님께 효도나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한때 장모였던 사람 정말 이제는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현재 집사람 짐은 싹 다 정리해서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짐을 정리하다가 처음 알았네요. 이 여자 장모님보다 더 화려한 성인용품 수집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혼 전 증거 수집을 위해 장모님이 들렀던 모텔들의 CCTV를 확인하러 갔었는데요. 알고 보니 반은 장모님이 간 거였고 반은 제 아내가 간 거였더군요. 역시 모전 여전이었던 겁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덕분에 더 쉽게 진행될 듯 싶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혼자 멋지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집을 꾸밀까 해요. 생각보다 힘들진 않네요. 그 나이에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대낮부터